스포츠.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리포트. 여기는 항저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중국 항저우 현지에서 전하는 아시안게임 리포트. KBS 라디오 방송단의 이성엽 PD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이성엽 PD, 오늘은 어디에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 다이빙 연기가 펼쳐지고 있는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아쿠아틱 스포츠 아레나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면은 수영 경영 종목이 있었던 그 경기장인 거죠? 현재 어떤 경기가 펼쳐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 남자 3m 스프링보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우아람 선수와 이재경 선수가 금메달에 도전 중입니다. 우아람 선수는 지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다이빙 사상 최초로 결선에 진출해 11위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아직 두 선수 첫 시기는 시작하지 않았고요. 현재는 태국의 선수가 1차 시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아람 선수는 잠시 후 9번째 순서로, 이재경 선수는 11번째 순서로 첫 시기를 스타트합니다. 두 선수들은 6번의 연기 총합 점수로 순위를 결정짓게 됩니다. 32일부터 이곳 항저우 아쿠아틱 스포츠 아레나에는 다이빙 종목이 시작됐습니다. 수영 경기가 펼쳐졌던 레인 맞은편에 다이빙 경기장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선수들 등장할 때 관중들이 열렬히 환호하다가 연기를 펼칠 때는 제가 방송 중에 목소리를 내는 게 어색할 정도로 정말 정막이 흐르고 있습니다. 입수 위에는 관중들이 힘찬 박수를 보내주고 있고, 경기장에서 선수들 입수 위에 아주 파워풀한 리듬의 노래를 틀어주고 있네요. 네,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보면요, 그 경기장 수준도 그렇고요, 관객 수준도 예전보다 많이 올라왔구나 해서 좀 반가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이빙 경기 보고 계시다고 했는데, 다이빙 종목에서도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아람 선수는 앞서 지난 30일에 남자 싱크로 3m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이재경 선수와 함께 은메달을 획득했고요. 어제는 1m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틀 전 남자 싱크로 10m 플랫폼 결승 경기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역전극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5차 시기까지 3위를 달리던 김영남, 이재경 선수가 6차 시기에서 비틀기 2바퀴 반을 돌고 다시 양다리를 쭉 편 채 상체를 굽혀서 두 팔로 다리를 잡는 파이크 자세로 2바퀴 반을 도는 난도 3.6의 연기로 높은 점수를 얻으면서 말레이시안 선수들을 제치고 은메달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여자 경기에서도 김수지 선수가 여자 싱크로 3m 경기에서 박하름 선수와 함께 동메달을 수확한 데 이어 어제 1m 스프링보드 경기에서도 추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메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이빙 종목 자체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시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해요. 네, 다이빙은 남녀 1m, 3m 스프링보드, 10m 플랫폼, 그리고 싱크로나이즈드 3m 스프링보드, 10m 플랫폼 경기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높이와 스프링보드가 스프링인지 아니면 플랫한지, 그리고 개인과 단체전으로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빙은 도움닫기, 도약, 공중회전, 비틀기, 입수, 그리고 연기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보고 평가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다이빙 시 정해진 회전수를 충족하고 입수 시 손끝에서 수직으로 쭉 떨어지는 다이빙이 높은 점수를 얻습니다. 입수할 때 수직으로 떨어지면 이 몸과 물이 맞닿는 부분이 적어서 물보라가 적게 일어나는 만큼 다이빙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이 점을 유의 깊게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입수가 완벽하면 비록 10m, 3m 네, 말씀하십시오. 비록 10m, 3m 높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3초의 짧은 시간 안에 안정적이고 화려한 연기를 선보여야 하는 만큼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이빙은 이제 입수 자세가 완벽하면 정말 소리도 퐁 소리가 나더라고요. 정말 소리부터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진행 중이어서 우리 이성엽 PD가 좀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현상 소식 잘 들었고요. 좋은 소식 계속해서 들려주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여자 농구 경기가 펼쳐질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체육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기성 PD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기성 PD입니다. 네, 이제 곧입니다. 잠시 후 9시부터 여자 농구 한일전이 펼쳐지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 또 일본 선수들 모두 나와서 몸을 풀고 있는데요. 8강에서 필리핀을 꺾은 우리 여자 농구 대표팀 4연승으로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운명의 한일전이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일본 여자 대표팀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계 랭킹도 우리보다 높고요.
또 이 선수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일본의 멤버 중 7명이 이번 대회에 다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중국에서도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우리 여자 대표팀은 우리만의 농구를 어떻게 잘 펼쳐 나갈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박지수 선수 또 이제 김단비, 강희슬, 박지현 선수 모두 좋은 컨디션 보이고 있어서 오늘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승리하게 되면 5일 저녁 이제 중국과 결승전 치르게 됩니다. 네, 반드시 승전보를 들려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낮에 있었던 남자 농구는 아쉽게도 중국의 벽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네, 낮에 똑같은 이곳에서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중국 관중들이 가득 찼었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 찼네요. 엄청난 함성 속에서 우리 선수들 압박감을 이기면서 경기를 펼쳤는데 아쉬운 결과 나왔습니다. 1쿼터까지는 굉장히 대등한 경기 펼쳐가지고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2쿼터에 한번 흐름을 내주면서 순식간에 점수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흐름을 좀 잘 끊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고요. 3쿼터부터는 이제 선수들이 자유투를 던지는 시간에 무릎을 잡는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쳤다는 뜻인데 아무래도 전날 경기에 여파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양홍석 선수가 눈에 띄었거든요. 평소보다 공격에서 더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고요.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이제 14시간 전에 있었던 바레인전에서 양홍석 선수 굉장히 많은 출전 시간 가졌었는데 오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였고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선수들조차도 이제 핑계를 대고 싶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위 결정전 잘 마무리해주기라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아쉬운 결과입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애썼다는 이야기 꼭 전하고 싶고요. 네. 잠시 후 이제 8시 55분부터 여자농구 한일전 꼭 KBS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스포츠 식구인 손대범 해설위원이 중계에 함께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야구 경기가 또 바로 이어서 있었습니다. 어제 타이완전 완패 가슴이 아팠는데요. 태국전 콜드게임으로 만회를 했다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어쨌든 크게 이겼습니다. 네, 어쨌든 크게 이겼습니다. 이게 만회인지 아닌지는 이제 후에 봐야겠죠. 네. 우리가 사실 홍콩에서 뒤늦게 방망이가 터졌다, 대만전 기대하겠다 했는데 어제 싸늘하게 식었던 방망이가 오늘은 다시 터졌습니다. 일단은 눈에 띄는 거는 한국 원정 응원단이에요. 굉장히 큰 소리로 사실 이제 대만, 중국 사람들의 엄청난 응원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응원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1패를 안고 가는 그 슈퍼라운드 이제 지금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 어디가 상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두 번을 다 이기고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디 방망이가 식지 않게 그리고 이제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있었던 똑같은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 종목 석권을 노렸던 양궁 역시 토너먼트에 들어가면서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네, 전 종목 석권은 조금 어렵게 됐지만 아직까지는 순항 중입니다. 양궁 리커브 여자 개인전. 이 리커브는 우리가 아는 약간 전통적인 활 모양이랑 비슷한 활을 쏘는 대회인데요. 임시영과 안산이 금메달 대결을 펼치게 됐고요. 컴파운드는 조금 더 이제 기술이 많이 달린 조금 무거운 큰 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컴파운드 여자 개인전에서는 소채원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아쉽게도 남자 리커브 개인전은 결승 진출에 실패했고요. 컴파운드 개인전에서도 마찬가지로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컴파운드와 리커브 남녀 혼성팀 모두 8강에 진출했고요. 또 컴파운드 여자 단체전 또 리커브 남녀 단체전 모두 8강까지는 진출한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다수의 메달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한 양궁 끝까지 좀 응원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 핸드볼 대표팀 대회 3연패가 눈앞에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중국과의 중요한 준결승 경기 30대 23으로 이겼습니다. 전반까지는 이제 막상막하 대등한 대결을 펼쳤는데요. 후반에 이제 격차를 늘리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2010년 광저우 때는 막내였는데 이제는 이제 맏언니가 됐죠. 류은희 선수가 7골, 또 주장 이미경 선수가 6골, 강경민 선수가 5골을 넣으면서 중국에 이제 7점 차로 이겼고요. 3연패의 가장 큰 벽은 역시나 또 다시 결승전 상대인 일본입니다. 최근 2차례 경기에서는 우리가 접점프 때 다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꼭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이 경기는 5일 오후 6시에 펼쳐집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내일 그 눈길을 모으는 또 하나의 종목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경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결이죠. 이번 대회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높이뛰기 세계 최강자인 카타르의 무타제에서 바르신과 우승 경쟁 펼치게 됩니다. 우상혁 선수의 실외 기록 최고 기록인데 2m35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 도쿄올림픽에서도 그랬고 이제 2022년에 있었던 유진 세계선수권 또 이번 다이아몬드 파이널에서도 이 기록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바심은 이제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올해 최고 기록은 2m 36이고요. 개인 최고 기록은 무려 2m 43입니다. 현역 선수가 가진 최고의 기록이죠. 이 실제 예선전에서도 바르심 선수가 높이뛰기 이제 뛰었을 때 사실은 뛰었다기보다는 이제 날았다는 표현이 더 맞거든요. 엄청난 높이를 보여줘서 경기장에 술렁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우리 우상혁 선수 하지만 이게 이제 기록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날의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바리 선수 꼭 이겼으면 좋겠고 이기게 되면은 이진택 선수 이후 금메달을 정말 오랜만에 우리나라가 가져오는 겁니다. 또 최진우 선수도 이번에 처음 보교생이거든요. 첫 성인 국제대회 데뷔 무대에서 2m 15 넘겨서 결선 뛰게 됐습니다. 우리 최진우 선수도 같이 응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일 저녁 8시에 결선은 펼쳐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볼만한 경기, 재미있는 경쟁들이 정말 많습니다. 계속해서 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유기성 PD로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리포트 KBS 라디오 방송들의 유기성 PD였습니다. I said the words I never said when you were with me.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No problem. 네, 화요일에는 매주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시안게임 소식부터 야구 이야기까지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이 시간에 그 권순우 선수의 비매너 논란을 짚었는데 오늘은 그 세러머니 하다가 은메달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 제가 어제 아침에 생중계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3000m 남자 예. 그 롤러스케이트 개주 경기였는데요. 한국 롤러 대표팀은 1위 대만에 불과 0.01초 뒤져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쉬운 은메달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국이 그 마지막 주자가 정철원 선수였는데요. 결승선에서 이 승리를 확신하고 네. 이 세레머니를 하다가 뒤에 이제 대만의 황유린 선수가 왼발을 쭉 내밀면서 이제 역전 금메달을 빼앗기게 됐죠. 이 셋불은 이 세레머니만 아니었어도 금메달을 한국이 차지했다는 점, 그리고 스포츠에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망각한 선수에게 엄청난 비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역전 주자였죠. 황유린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축하하는 동안 나는 분투했다. 마지막까지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스포츠 정신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제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이제 많은 영광을 놓친 거죠. 예, 특히나 그리고 또 단체전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더 많은 비난을 받는 것 같은데. 이게 3, 4년을 진짜 열심히 준비했던 그렇죠. 선수인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근데 너무 많은 비난이 쏟아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전 이제 해설위원이랑 같이 방송을 했잖아요. 네. 안 보인대요. 뒤에서. 예.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이상은 이 선수가 어디 있는지 안 보여서 코너를 넘어서 제쳤을 때는 내가 이겼구나. 앞에 많이 나와 있었구나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방심했을 수는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면죄부가 되진 않습니다만. 맞습니다. 네, 모르고 한 거기 때문에 뭐 커다란 아마 본인이 제일 괴롭지 않을까요? 정철원 선수는 네. 바로 사과하고 이렇게 네. 했는데요. 예. 참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양궁 대표팀 아까 이제 전 종목 석권을 노렸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남자 개인전은 메달을 이제 금메달을 노리긴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맏형 오진혁 선수의 16강전 탈락이 충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진혁 선수 어제 남자 양궁 리커브 개인전 16강전에서 카자흐스탄 압둘린 선수에게 마지막 한 발로 승부를 가리는 슈도프 끝에 5대6으로 지면서 개인전 메달 도전이 좌절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이제 슈도프에 돌입하기 직전에 일몰 상황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경기 진행이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3일부터 개방할 예정이었던 결성 경기장으로 이동해서 경기가 치러졌고 또 시야 확보를 위해서 조명도 켰습니다. 사실 양궁 경기가 보통 오전에 열리거나 그렇죠. 오후에 열려서 저녁에 열리지는 않거든요. 이 조명을 켜고 경기하는 게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베테랑 오진혁 선수도 낯선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슈도프에서 오진혁과 압둘린 선수 모두 9점을 쌌는데요.
휘둘린 선수의 화살이 관역 정중앙에 더 가까웠고요. 오진혁 선수의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아쉽습니다. 사실 이렇게 멋진 승부, 진짜 재미있는 경기를 퇴색하게 만드는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번 아시안 게임이 좀 경기 운영 면에서 부실한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야구 기자다 보니까 야구 대표팀 경기를 이제 유심히 보는데 네. 야구 경기에서 유독 오심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운영 미숙도 드러났는데 어제 대만전 같은 경우에는 김성윤 선수가 2회인가 그 1루 땅볼을 치고 때린 뒤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으로 1루 들어갔는데요. 이게 느린 장면으로 봤을 때 완전히 세이브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1루심이 아웃을 선언했고 뭐 항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1일 홍콩전에서는 심판 판정에 이 번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0분간의 경기가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축구와 야구의 비디오 판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 판정과 관련해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자 축구 대표팀의 콜린 벨 감독도 8강 남북 대결에서 선화연 선수 퇴장을 두고 훌륭한 경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심판이 망가뜨렸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50분만이 아닙니다. 야구 경기에서 이 스피드건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엉터리 구속이 막 찍히거든요. 190도 찍히더라고요. 네. 문동주 선수가 133km를 던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 중계하면 역시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많이 받고 있는데 이래저래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아시안 게임입니다. 앞서 이제 관객들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 다이빙 네. 경기 때 다이빙 다른 선수들 그 입영 순간에 조용히 한다는 걸 보고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아쉽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 야구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뭐 사실 그쵸 심판에 저도 좀 보면서 스트라이크 존이 왜 저렇지? 네. 좀 많이 의구심이 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차지하더라도 우리나라 야구 어떡합니까? 완패였습니다. 예. 어제 이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비조 조별리그 2차전 대만과 경기였는데 뭐 대만은 우리가 금메달로 가는 길에 반드시 꺾어야 되는 상대인데 0대4로 졌습니다.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요. 어제 패배로 우리나라는 국제대회에서 최근 대만에 3경기 연속 패배를 당했습니다. 어제 대만 야구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수준이 매우 높았습니다. 내야는 탄탄했고요. 투수들의 공도 빨랐고 반면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만 25세 이하 프로 선수들로 팀을 꾸렸다고 해도 10개 구단에서 다 주전급 선수들로 이렇게 구성한 대표팀인데 린유민 선수가 선발 투수였는데 이 빠른 공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이 좀 많이 아쉬웠고 보는 내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오늘 이제 태국 이기면서 슈퍼라운드로 가긴 조 2위로 가긴 갑니다만 네. 타이완을 일정상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대표팀 구성부터 좀 꼬였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대표팀을 두고 좌타자 비율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실제 어제 대만전에서 노시환, 윤동희, 김영준 선수를 제외한 선발 야수 6명이 모두 좌타자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상대가 이제 자완인 린 위민 선수를 대표팀에 합류시킬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경기에 등판할 것이다. 이런 전력 분석까지 나왔는데요. 그런데 우리 지금 대표팀의 우타자 자원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타선에 큰 변화를 줄 수 없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 대표팀 선수 그 기술위원을 지냈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어떻게 해서든 우타자를 좀 더 많이 뽑았어야 한다. 이게 아쉽고요. 그리고 국제대회에서는 경험 많은 베테랑 포수가 꼭 필요한데 현재 주전 포수인 김영준 선수, 백업인 김동원 선수는 1군 출전 경험이 적습니다. 특히 김영준 선수는 어제 4회 실전 과정에서 블로킹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포수는 와일드카드로 베테랑 포수를 뽑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중일 감독 그리고 전력강화위원회는 베테랑 선수 선발 대신 외야수 최원준 선수를 와일드카드로 썼는데요. 그런데 최원준 선수 지금 주전이 아닙니다. 대표팀 벤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뭐 일단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문제점 파악은 본인들도 이제 현지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정말 다른 결과를 꼭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BO 리그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자, 드디어 LG가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LG가 29년 만에 정규리그 1위를 확정했는데 오늘 2위 KT와 3위 NC가 각각 기아와 SSG에 패하면서 남아있던 LG의 우승 매직 넘버가 모두 소멸됐고요. 오늘까지 82승 2무 51패를 기록한 LG는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LG의 정규리그 우승은요. 지난 1990년 그리고 1994년에 이어 통산 세 번째고요. 29년 만입니다. 이야.
LG가 이제 6월 27일 이후로 1위로 올라섰는데요. 단 한 차례도 선두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고요. 강력한 투수진, 타선이 돋보였습니다. 올해 영경혁 감독이 부임하면서 LG는 빠른 발을이라는 이 새로운 무기까지 더해졌는데요. 올해 LG의 팀 도루가 158개, 이 부분 압도적인 1인데요. 네. 이런 팀 컬러 변화가 우승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올해 못하면 나중에도 못한다. 네. 정말 모든 걸 걸었다 싶을 정도로 이 올해 우승 도전을 했는데 염경엽 감독 정말 드디어 해내네요. 제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방송 예. 들어오기 전에 했는데 정세영 기자, 내 소원이 풀렸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언제가 가장 고비였냐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4, 5월달에 지금 투수들, 지금 고우석 선수, 정우영 선수가 좀 흔들렸을 때, 그때 윤명근 선수, 김진성 선수 등이 좀 잘해주면서 우리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그리고 그간의 많은 실패했던 경험들이 나를 지금 우승 감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한국 시리즈입니다. 한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좀 7분 응선은 넘었다고 봐요. 아무래도 LG가 선발 투수들이 좀 약하지만 많이 쉴 수 있잖아요. 한 네. 20여일을 쉬고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KT나 NC, SSG나 두산 이런 팀들이 올라와도 선발 투수력에서는 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영열 감독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만의 비장의 무기를 또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2위 대결, 3위 대결, 이 약간 중위권 싸움이 굉장히 현재까지도 치열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예. 부분도 아마 LG 입장에선 반가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끝까지 이렇게 치고받고 네. 싸우는 시나리오를 LG는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이저리그도 간략하게만 짚어볼게요. 정규 시즌 일정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동부지구 볼티모어, 중부지구 미네소타, 서부지구는 휴스턴이 각각 지구 우승을 차지했고요. 템파베이와 토론토, 텍사스가 와일드카드로 가을 야구를 치르게 됐습니다. 내셔널 리그에서는 동부지구의 애틀란타, 중부지구의 미러키, 서부지구의 LA 다저스가 각 지구에서 우승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애리조나가 와일드카드 주인공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메이저리거 중에서는 류현진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 유일하게 진출을 했는데 등판을 볼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지 언론에서 선발 투수로만 뛴 류현진 선수가 엔트리에 들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한 후 총 186경기를 등판하는 동안 불펜 투수로는 한 경기밖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류현진 선수가 5선발로 밀려있는 상황인데, 단기전에서는 사실 3선발까지만 필요하고요. 그렇죠.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4선발 자리에 기구치 유세이 선수를 낙점한 상황에서 지금 류현진 선수가 포스트 시즌 엔트리에 좀 들지 못할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재계약보다는 다시 또 한화의 꿈이 이뤄지는 그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제가 한화 관계자들 네. 동향을 좀 많이 주시하고 있는데요. 류현진 선수와 많은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끝으로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는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